복권 당첨으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대식 가족과 사기꾼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된 무철. 350억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요? 무철은 가족마저 버리고 홀로 도망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화에서 규태에게 2억 7천을 받아 홍콩행을 준비하던 무철. 과연 그는 한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19화 예고편의 장면들을 보면서 줄거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진의 집에서 미진은 소소한 부업으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미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광식이 갑자기 당신이 복권을 왜 사? 이미 당첨이 됐는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진은 눈이 휘동그레지며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장면에서 광식이 말한 당신이 복권을 왜 사? 이미 당첨이 됐는데라는 대사는 실제 복권 당첨이 아닌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복권 당첨 사실은 대식과 해숙만이 알고 있으며 무철은 휴대폰 사진으로 번호를 확인했을 뿐 대식이 당첨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가님이 복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고 장면만 보면 깜놀한 장면이었습니다. 광식이 어떻게 복권 당첨 사실을 알았지 하고요. 광식의 말은 아마도 미진이라는 훌륭한 아내를 만난 자신이 이미 인생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한 것이거나 혹은 딸을 가진 행복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광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성적인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미진이 놀라는 표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감성적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식이 실직 상태인데도 미진이 인형 눈 붙이는 알바까지 하며 가게를 꾸려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대박치킨 가게 안에서 대식과 해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해숙은 대식에게 미진이 말이에요. 힘든 집 부업을 다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딸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전합니다. 부모로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딸이 여전히 고생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해숙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해숙이 딸 미진의 상황을 걱정하는 이 장면은 모성애와 함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18화에서 해숙은 고급 미용실에서 65만원짜리 파마를 했고 새 아파트 팜플렛을 보며 이사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해숙이 복권 당첨 후 일시적으로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누려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숙의 대사 미진이 말이에요. 힘든 집 부업을 다 하더라고요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무철에게 알려지면 그가 당첨금의 반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숙과 대식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화부터는 해숙과 대식이 딸과 가족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복권 당첨 비밀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더 깊고 재미있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해숙은 미진을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되 복권 당첨 사실은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 드라마의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플롯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금옥이 규태의 집으로 호박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황금옥은 규태의 아들 진태에게 호박죽을 건네주며 진태는 야, 나 호박죽 좋아하는데라고 반가워합니다. 이에 황금옥은 규태를 바라보며 양 적으니까 오빠를 먹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규태는 치사하게라고 응수하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옥을 소개하면 해숙, 미자와 같은 고등학교의 2년 후배이자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생인데 덕분에 무철, 대식, 규태, 해숙, 미자의 과거사를 다 꿰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철, 대식, 규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중개자로서 황금옥이 나서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옥이 규태의 집에 호박죽을 가져다주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동네 오빠지만 아내가 없는 규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거나 앞으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양 적으니까 오빠를 먹지 말고라는 금옥의 말과 치사하게라는 규태의 응수는 둘 사이의 편안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17화에서 규태의 아들 민용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규태가 계약서 위조와 무철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옥과의 관계는 그에게 위안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17화에서 규태는 무철에게 23빌딩을 40억이 아닌 30억에 팔았다고 말하고 10억을 횡령하려 했고 횡령금의 계약금인 1억을 가지고 아들 수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8화에서는 무철에게 계약금 3억을 전해주면서 이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금옥은 규태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철은 홍콩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고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숙의 실수로 빚쟁이들에게 해외 도피 사실이 알려져 공항까지 쫓아왔습니다. 가족은 잡히게 되고 무철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금 3억을 가지고 혼자 도망칩니다. 집으로 강제로 끌려온 서우는 미자에게 아빠 어떻게 된 거지? 잡힌 건 아니겠지? 라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무철이 공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다 빚쟁이들에게 가족들이 잡히는 이 장면은 그의 도주 계획이 어긋나는 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19화 예고에 따르면 해숙의 실수로 무철의 해외 도피 사실이 빚쟁이들에게 알려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무철의 가족들은 결국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빚쟁이들은 그들의 집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철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는 선택을 한 것은 그의 이기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초반부터 돈에 집착하고 우정보다 이익을 선택했던 무철의 성격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홍콩으로 가려는 마음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빚쟁이들의 폭력,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생각한다면 무철의 마음도 이해는 가네요. 서우의 아빠 어떻게 된 거지? 잡힌 건 아니겠지라는 대사는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을 대변합니다. 가족들은 무철을 원망하면서도 그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철의 가족은 무철의 재력과 보호 아래에서 온실의 꽃처럼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무철이 없다면 이 가족은 한동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앞으로 위기에 처한 무철이 사기 혐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복권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지, 무철의 성격은 좀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를 그린 대운을 잡아라는 19화에서 더욱 긴박한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구 간의 배신, 가족 간의 불신, 그리고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은 더욱 극적으로 그려질 것입니다.